안녕하세요. 시리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종합평가 말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3회 실전 모의평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1953년 6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 규모가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 한국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였다. 사람들은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현재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한국은 1950년대 하면요. 1950년부터 1959년까지 이렇게 1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해요.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산업시설하면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파괴되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랬어요. 사용할 수 없도록 부서지고 무너졌어요. 파괴되고, 국토하면 나라의 땅을 말합니다. 나라의 땅. 대한민국 나라의 땅 전체 전부가 폐허가 되었으며, 폐허하면 부서져서 무너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황폐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칠어지고 못 쓰게 돼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폐허가 되었으며 어떤 상태였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였어요. 자, 1인당 국민 소득 하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1년에 얼마를 벌어요? 그런 얘기예요. 1년에 얼마나 벌어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평균 1년에 얼마를 벌어요? 했을 때 1953년에는 67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3만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규모가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무역 규모는 외국에 수출을 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말합니다. 수출, 그리고 수입. 외국에 물건을 팔아요. 또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요. 수출, 수입을 합쳐서 무역 규모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요. 2002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큰 스포츠 경기를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이때 외국에서 코리아,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면 이제 앞에는 좋은 일이 나왔는데요. 뒤에는 좀 어려움이 나오겠죠. 자,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1997년에 한국의 외환 위기,
한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IMF라는 기구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도 어려웠어요. 이때 한국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겪다 하면 경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극복하다는 이겨내다 그런 얘기죠. 어려움을 이겨내다, 넘어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 현재와 같이 눈부신 성장, 많이 발전했어요. 눈부시다는 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뛰어나다, 뭐 훌륭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성장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감독관에게 인사하고 그 외국인 등록증과 구술 채점표를 드린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책상 위에 이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 나오는 내용을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을 주고 이제 감독관이 질문을 해요. 1번에 1번. 1950년대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자, 1950년대. 1950년대 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물어봤어요. 자, 그럼 찾아야 되겠죠? 눈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여기 1950년대에 한국은 어땠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거의 파괴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계속 읽으면 안 돼요.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질문에 대한 답만 보고 말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앉은 다른 학생에게 감독관이 질문을 해요. 자, 현재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나요? 해서 아까는 과거의 한국을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현재 한국을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찾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뒤에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뒤에 보면 1953년 6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자, 수입과 수출, 무역 규모가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죠.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의 이름을 알렸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953년 6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88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씁니다. 또는 뭐 아요, 어요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1번. 한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렵다 명사 만들면 어려움이 돼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하면서 나와요.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한국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하면 되겠죠? 자,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는 한국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다른 학생에게 질문해요. 한강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을 찾아서 말하면 돼요. 자, 사람들은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현재와 같이 눈부신 뛰어난 성장을 이룬 것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말했으니까 요걸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현재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보통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하거든요. 또는 여러분의 고향과 비교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한강의 기적. 50년 만에 빠르게 경제가 발전했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가난해도 꼭 공부하겠다는 교육열이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단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렵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기다,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의지. 가난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자녀를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했어요. 꼭 공부를 하겠다는 교육열, 공부를 시키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말해요. 교육열이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똑똑해진 거죠. 기술도 익히고 똑똑해지고 지식도 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걸로 기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새로운 제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 인재를 만들어서 이 인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땡땡씨의 고향의 경제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영토의 크기나 자원, 국민소득, 대표적인 수출품 등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고향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해 보세요. 영토 하면 나라의 땅을 말해요. 땅의 크기, 땅이 한국보다 큰지 작은지. 그다음 자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어떤 재료들. 뭐 석유가 나와요. 뭐 좋은 나무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자원들. 그리고 국민소득.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돈을 벌어요? 국민소득.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수출하는 외국으로 판매하는 물건, 대표적인 수출품, 이런 것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써봤어요. 제 고향은 경제적으로 한국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상품은 반도체,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인데 우리 고향은 과일, 커피 같은 식품들과 옷, 신발 등을 주로 수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을 통해 버는 돈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저의 고향도 한국처럼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 고향은 경제적으로 한국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한국은 어떤 걸 수출해요? 한국이 많이 수출하는 상품은 반도체, 선박. 선박은 배를 말해요, 배. 선박,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인데, 자, 우리 고향은 과일, 커피와 같은 식품, 먹는 것, 식품들과 옷, 신발 등을 주로 수출합니다. 어떤 걸 많이 수출하냐면 과일, 커피, 옷, 신발 이런 걸 수출한다. 자, 그러다 보니 반도체나 뭐 선박 이런 거보다는 싸죠. 그러다 보니 수출을 통해서 버는 돈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제 고향도 한국처럼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 어떤 것을 수출하는지, 뭐 한국보다 땅이 큰지 작은지, 국민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을 만큼 발달했습니다. 자, 땡땡씨는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말해보세요.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고향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게임을 할 때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또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고향 친구에게 뭐예요?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도 보내고 이메일도 받아요. 또 인터넷으로 쇼핑도 한다. 그리고 은행 일도 보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게임도 해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면 되겠어요. 또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SNS에 올려요. 자,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자, 4번에 2번. 인터넷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인터넷의 부정적인 단점,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하고 있네요. 자,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 자제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너무 개인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야 하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책이나 다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정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부정적인 면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은 좋은 점 많아요. 편리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하나씩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요. 참다, 자제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1시간만 하고 그만 둘 수 있어요. 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자제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면, 중독에 빠져요. 조금만 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중독.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자, 나의 전화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주소 이런 것들이 유출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잘못된 정보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정확하다는 맞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지 않다, 부하면 아니다 그런 의미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이제 해결 방법을 말하네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게임 중독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만큼만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뭐 주말에만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다 하고 뭐 오후에 2시간씩만 하거나 뭐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너무 개인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야 하고 또 나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았지만 가끔 나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돼요.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아까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 그랬죠? 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책이나 다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사계절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1번.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한옥에 설치한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한국은 계절이 4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에는 여름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한국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한옥에 대청마루와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대청마루는 큰 마루라는 뜻으로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를 두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방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봄과 가을은 따뜻하고 시원해서 날씨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리고 겨울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옥에 대청마루와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마루를 만들었고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청마루와 온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되겠죠. 자, 대청마루는 의미가 뭐냐면요. 큰 마루라는 뜻이에요. 큰 마루라는 뜻으로 방과 방 사이에 한옥에 방이 있고 또 반대쪽에 방이 있어요. 이 방과 방 사이에 나무를 깔았어요. 나무판을 깔아서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를 두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이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반대로 또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방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나무가 타면서 그 뜨거운 공기, 그걸 열기라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열기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 길을 따라서 해서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요.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위해서 대청마루를 만들었고 추운 겨울을 위해서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옥과 고향의 전통 가옥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나라의 전통 집, 가옥하면 집을 말해요. 여러분 나라의 전통 집과 한옥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말했네요. 뭐 비슷한 점을 말해도 되고 다른 점, 차이점을 말해도 좋습니다. 자, 제 고향에는 더운 여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가에 집을 짓고 삽니다. 물에 긴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보통 나무와 나뭇잎을 이용해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고 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충도 들어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집이 물 근처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편리합니다. 한옥에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온돌을 설치했지만 제 고향에는 겨울이 없어서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향은 여름만 있어요. 제 고향에는 더운 여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원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 옆에, 물가에 집을 짓고 삽니다. 물이 흘러요. 그러면 물가에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말뚝을 박아서 좀 높게 짓는다는 거죠. 높게. 자, 보통 나무와 나뭇잎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 자, 재료는 나무, 나뭇잎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바람이 잘 집으로 들어와요.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고 또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습기가 줄어들어요. 습하지 않습니다.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죠. 자, 해충은 뭐냐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벌레를 말해요. 벌레. 피해를 주는 벌레. 나쁜 벌레를 말해요. 피해를 주는 벌레를 말합니다. 자, 해충도 들어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좀 높게 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집이 물 근처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편리합니다. 자, 한옥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한옥에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온돌을 설치했지만 한국의 집에는 온돌이 있어요. 하지만 제 고향에는 겨울이 없으니까 난방 장치가 없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종합평가 3회 말하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평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문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